네, 오늘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는 약보합권 출발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오늘 곽상도 부시험장의 비유가 단호박이었다고.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그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때부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는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할 건데, 미국 시장 전에 연계돼서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서 24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그러면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성명서를 냅니다. 유로존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QE를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왜 그러냐에 대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그 포인트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게 결국 유로존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브렉시트가 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10년 동안 제로금리 가고 양적 완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세계가 무너져? 라고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회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이때까지 지표는 다 가짜?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로존에서 지금 그 미국은 경기가 많이 회복돼가지고 뭐 긴축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긴축하면 안 될 거야 하는데 따라가던 유로존이 갑자기 멈칫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이제 FMC 회의가 있어요. 이 F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드러난 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금리 인상이 멈출 거다라는 부분. 뭐 한편에서는 올해 1회까지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멈추는 기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것 중에 뭐냐면 자산을 매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긴축을 멈출 거다. 이걸 이제 대차대조표 긴축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FOMC에서는 다 나올 게 나왔죠. 근데 제가 아까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은 그 앞에 하나를 더 하나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 루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맞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루머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엔 FOMC를 통해서 긴축을 멈춤과 동시에 QE4와 같은 효과를 내는 뭔가를 할 것 같다라는 루머가 돕니다. 이건 뭐 저도 모릅니다. 루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삼성전자에 막 자산이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몇 개월이 10년의 노력을 허사로 돌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다 사상누각인가? 도대체 뭘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시장 상황이 있는데 그게 드러날까 봐 겁을 내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죠. 첫째는 뭘까요? QE4 같은 게 정말 되고 유로존이 진짜로 QE를 재개시하는 상황이 난다면 주가는 더 한번 튈 건가 자산 버블이 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하나. 아니면 이게 루머로 끝나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버릴 건가. 또 하나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걸 해도 시장은 어려울 거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추세를 위한 가는 장이냐라고 봤을 때 아닐 것 같다. 반등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변화 하나 없습니다. 여기가 정말 싸움이 힘든 구간이라는 것을 며칠째 확인시킵니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쭉 밀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타고 간다면 정말 시장은 지루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거는 결국 투자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조정을 확 줘서 이렇게 쭉 가는 게 더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중국과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심각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미국에서도 QE4와 같은 거 뭐 이런 얘기는 아마도 셧다운에 의한 뭐 8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타난 거. 또 거기에 따른 시장의 영향, 중국과의 뭐 문제로 인한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 또 한 번 고점에 향해서 갈 수는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뉴스가 진짜일지는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과 연계해서 봅니다. 중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미국에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중국이 사실은 수입을 적게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존이나 미국이 흔들리는데 중국 수출을 하는데 관세가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동반 침몰에 대한 경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엔비디아, 캐터필러 같은 기업도 실적이 나중에 애플도 실적 눈높이를 낮춰놓고 부합 이래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국의 문제가 상당히 클 수 있겠다라는 거. 자, 이걸 우회적으로 보면 결국 중국도 또 경기 부양을 또 내놓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 지준율 내리고 별걸 다 했는데도요. 상해 종합지수가 20주선을 못 넘어갑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맞고 떨어지고 음봉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접어든 건 맞은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의 위험함은 글로벌에 영향을 주고 그 유로존에도 진짜 어쩌면은 QE 재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루머라고 얘기했던 거가 진짜라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한 번쯤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어쩌면 진짜 물량을 다 털어버려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인데요. 국내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둔화가 되죠. 일각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중국의 따라옴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기업 체감 경기 지수가 2년 10개월, 그러니까 2016년 3월 이후로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이 BSI라는 것은요. 기준이 100입니다. 기준이 100. 저도 저런 수 보고 얼마나 빠졌길래 그러지 하고 봤습니다. 보통은 100일 기준 이상이냐 이냐 해서 뭐 한 80? 뭐 이 정도 봤는데 그게 아니라 69입니다. 69. 아주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죠. 시장이 왜 오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 공검텐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갔네요. 여러분 오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